문법적인 표시가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용 정도로 쭉 정리할 거니까 그런 걸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처음에 보면 사람 이름이 좀 많아. 요 사람이 태어났대. 여기서 나중에 해석할 때 여기서로 쓰지 말고 정확히 여기 써야 돼. 1895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해. 1914년에. 아들이 있는데 primary school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야.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지.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this부터 시작해서 주어가 나오면서 뒤에 동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프랑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남쪽 지역의 이 프랑스 사람, 남프랑스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야. 아들인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인 이 사람.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사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뭔가 묘사했대. 아주 매우 생생하게 자신의 여기서. 아마 뭐 어떤 글의 제목인 것 같아. 그래서 이틀 렉처로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어린 시절의 기억, 유년 시절의 어떤 회상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했던 아마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인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겠지 아마. 이 남프랑스 사람 이 사람은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뒤에 자신의 직업적인 삶을 시작했는데 뭐로 시작했냐면 English teacher이라고 하는 영어 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적인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는 빠르게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명성을 얻었냐면 자신의 plays. play라고 하는 건 예전에 좀 과거의 글로 좀 돌아가게 되면 희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희곡에 대해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에 내용적인 거로만 좀 보고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될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굉장한 성공이었던 거야. 1927년에 이 작품의 성공과 그리고 1928년에 이 작품의 성공이 두 작품의 성공이 그 사람을 극작가로서 확립시켜 준 것입니다. 이 playwright라고 하는 건 극작가, 그리고 establish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가 확립하다, 굳건히 만들다 라고 하는 걸로 쓰이는데 이 단어에서 쓰여지는 걸 보게 되면 보통은 어떤 뭐 제도라던가 어떤 내용을 확실히 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어떤 명성을 가지고 뒤에 뭔가로 만들어주다라고 하는 걸로도 establish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극작가로서 어떤 명성을 확실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 책까지 갔나? 자, 문법적인 건 좀 이따가 보고 뒤로 또 체크 한번 해보고 내용적인 것들이 어떤 일생에 관련된 거나 인물에 관련된 것들은 내용 자체를 표시할 만한 건 크게 없어. 그러니까 문법만 좀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해석만 잘하면 내용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지. 뒤에 그 영화라고 하는 것에. 하지만 had to wait. 기다려야만 됐어. 우리가 wait라는 단어가 기다리다라고 할 때 무언가를 기다리겠지. 그런데 이 무언가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라고 할 때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요 구조를 보고 문장에서 투동사 원형을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wait for 썼고 투동사 원형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 여기에 to use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뒤에 뭘 기다렸냐면 talking picture이라고 하는 것은 picture가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영화라고 봐야 돼. 영화. 그래서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무성 영화였어. 그러니까 영화가
화면만 있고 소리가 안 들어갔었는데 찰리 채플린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지. 흑백 영화. 그런데 이제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얘를 유성 영화라고 봐도 괜찮다. 이건 사운드 픽처리라는 의미야. 그래서 유성 영화 기술의 발전이 또는 개발이 또는 발전이 뒤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뭘 사용하냐면 그의 가득 찬 활력을, 그의 아주 굉장한 힘을.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동기가 엄청 많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그 사람의 가득한 그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뒤에 뭐로서? 대화 작가로서. 우선 내용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plays라고 하는, 여기 어디 있었나? 여기 어떤 대본을 쓰는 사람이야. 희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뭔가를 쓰게끔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영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럼 여기에 play라고 하는 거에서는 대화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근데 뒤를 보니까 그 당시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필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상만 쓰면 됐던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이 영화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유성 영화가 등장하겠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 대화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dialogue writer이라고 하는 거고, 대화 작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cripter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본을 쓰는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대본을 쓰는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 이 사람은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야. 이건 전체 우리가 보면은 왜 그 대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이루는 것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화 작가로서 자신의 완전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 나와 있는 이 개발이 발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영화의 발전하고도 좀 연결이 됐던 것. 그의 첫 번째 몇몇 영화는 각색이었습니다. 각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바꾼 거. 이 사람이 원래는 극작가였잖아. 연극 무대에서 어떤 희극을 쓰는, 대본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들을 좀 변형시켜서 영화로 만든 거였어. 예를 들면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 매우 칭송받는 3부작이 있었대. 뒤에 나와 있었던 1개, 2개, 3개. 요 3개의 어떤 각색을 한 것이 처음에 몇몇 영화였다라는 거고, 대중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다라고 해.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뒤에 수준 붙었으니까 국내 수준이나 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대중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부분. 극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영화에서 이제 대화체로서 만들어진 어떤 대본을 쓰는 걸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성공을 했어. 이 모습은 이 사람이 뭘 하도록 설득했냐면 devote oneself 하면은 자기 자신을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전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럼 전념을 하려면 어딘가에 전념을 하겠지. 그게 여기에 to로 연결되는 거야. 뒤에. 그래서 exclusively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독점적으로라는 의미야. 독점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안 되고 그것만.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뭐뭐만이라고 해석해. 그리고 뒤에 거에다 붙이는 거야. 영화에만 전념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공을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영화를 위해서 그가 뭘 설립했냐면 자신만의 제작 회사를 설립을 했대. 그 이름이 뒤에 나와 있는 요 회사의 이름인 거고, 요 이름이야 그냥. 그는 확신을 했는데 뭘 확신했냐면 드라마티스트라고 하는 어떤 극을 쓰는 사람, 과거에
극작가가 여기에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쓰는 극작가가 아마도 영화 제작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었대. 미래의 영화 제작자가. 그리고 이것은 지금 확신한 내용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뒤에 나오는 것은 한 단어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같은 내용이야. 이 내용은 thesis라고 하는 논제라고 하는데 뭔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주제라는 의미야. 이것은 논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controversially 논쟁적으로 전개시켰던 develop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시키다라는 것도 있고 작은 것에서 점점 키워나간다라는 의미로 쓰여 전개시켰던 논제였던 것입니다. 어디서? short-lived 단명한 금방 끝나버렸어 이건 생겼다가 얼마 안 갔나 봐. 단명한 비평 critical review라고 하는 것이니까 비평적인 어떤 뭐 검토하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를 붙이면 그냥 비평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단명한 비평지 뒤에 얘는 이름이 뭘로 붙여 있냐면 뒤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어. 뒤에 이름을 가진 단명한 비평지에서 논쟁적으로 전개시켰던 논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 그래서 20강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을 거야. 이제 설명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너희도 기말고사에도 들어갈 거고 서정고는 지금 들어가겠지만 내용을 정확히 좀 보고 그리고 해석하는 거랑 문법적인 것들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다 됐지? 문법 좀 체크하자. 첫 번째 나와 있는 whom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describ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지. 이렇게 없다면 목적격을 그대로 받아서 whom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표시는 좀 안 했는데 vividly야. 이거 녹색으로 좀 표시할게. 이건 ly 붙어 있는 부사 앞에 나와 있었던 described라고 하는 여기에 동사에 대한 설명이야. 생생하게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형용사 쓰지 말고 뒤에 거는 크게 문법이 없었고 intereste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법이지 ing 쓸까 pp 쓸까 여기서의 핵심은 주어로 가야겠고 주어가 관심이 있다면 ed 주어가 흥미로운 사람이라면 ing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라서 ing가 아니라 이 사람은 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interested 의미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투동사 원형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for, wait for 명사 투동사 원형으로 됐던 부분이고 highly라고 하는 것은 very의 개념이지 부사로 쓰였고 high라고 하는 것은 높이에 관한 거고 highly는 정도에 관한 것 그래서 high라는 부사는 쓸 수 없고 highly를 써야 되고 뒤에 acclaimed라고 하는 요 단어는 뒤에 있었던 3부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데 acclaim이 칭송하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뭘 칭송한 게 아니라 얘는 칭송을 받았던 거. 의미적인 걸로 가야 돼. 그래서 ed를 붙였고 pp는 형용사, 그래서 부사가 꾸며주는 거. 큰 무리 없이 두 단어가 정리가 좀 됐어. 마지막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는 persuade라고 하는 단어가 설득하다라고 하는 건데 대상을 설득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투동사 원형이 들어간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체크는 다 안 해서 devote 다음에 힘은 당연히 안 돼. 주어하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가 this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 사람으로 봐야 돼. 주체. 이 사람이 바쳤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로 의미적인 연결이 좀 들어가야겠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그 뒤에 원래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야. 전치사 명사를 쓰거나 명사절을 쓰거나 아니면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것. 이 문법이 다른 곳에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조금 정리를 좀 했어. 그래서 형용사 뒤에 대표적으로 너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afraid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지. 뭔가가 두렵다, 명사 단어 하나, 어떤 내용 들어가면 대절,
뭐뭐 하기가 두려우면 동사, 투동사원이요. 그래서 형용사 뒤인데도 that을 쓸 수 있나? 있어. 접속사 that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표현적인 방법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entitled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붙이는 거지. 제목을 붙이려면 대상이 있어야겠고, 그 대상 뒤에는 이름이 나올 거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부연 설명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과거분사 ed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용적인 것들 그리고 문법적인 거 이렇게만 체크하고 뒤로 넘깁니다. 이번에 보면 요요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야. 찰리 스틴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이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리 스틴 요요마라는 사람이 연주를 했어. 종종 콘서트에서 보스턴 안에서 또는 보스턴 주변 지역에서 콘서트에서 그 보스턴 안이나 또는 보스턴 주변 지역의 콘서트에서 연주를 했대.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때가 언제냐면 그의 콘서트 중에 하나가 was sold out, 다 판매가 되었을 때, 완판되었겠지. 매진되었을 때 그 어느 날 그는 gave a free concert라고 하는 무료 콘서트를 개최를 했네. give라고 하는 건 주는 거니까 무료 콘서트를 열었어. 누굴 위해서 했나 봤더니 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티켓을 얻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즉 어떤 식으로 했나 봤더니 그 사람이 앉아 있었대. 극장의 로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야. 요게 이 모음곡을 연주했다라고 해. 나중에 자신의 어떤 경력, 자신이 어떤 직업생활을 하는 나중에 아마 자신의 어떤 직업의 어떤 말년에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아. 그때가 언제냐면 when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 그 사람이 international, 국제적인 성공이었던, 말 바꾸면 그 사람이 국제적으로 성공을 했던 그러한 자신의 어떤 말년에 그는 여전히 would, 뭐뭐 하곤 했어. 종종 give, 더 많은 것을 주곤 했대. 요구되는 것보다. 요구되는 것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해야 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베풀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 가도 될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뭘 했나 보니까 많은 게스트는 이제 원래 그 단원이 아니라 그 보통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을 한 명 초대해서 그 사람이 주연이 되게끔 만들지. 그래서 우리가 객원이라는 말을 써. 많은 객원, 첼로, 솔리스트, 독주하는 사람들, 독주가들은 연주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in the first half of the concert라고 하는 콘서트의 반쪽 앞에, 그러니까 전반부가 되겠지. 전반부에 보통 연주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무리를 해. For the night 이라고 하는 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을 우리가 day하고 night이라고 하는 day와 밤이라고 하는 night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봤을 때 밤 동안에는 이제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for the night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그 책에서는 약간 의역을 했는데 의역이 좀 잘 돼 있어.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 해석은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된 거고, 그래서 원래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쓰고 be finished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이게 finished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형용사로 쓰인 거고 수동 구조가 아니야. 이건 사람은 어떤 일을 마무리를 하겠지. 그럼 원래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finish를 쓰겠지만 이거는 끝난, 마무리가 된, 완료된 이라는 그냥 형용사로 쓴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객원, 솔로, 독주가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라는 의미야. 이건 뒤에 그날 밤에는, 즉 뒤로는 일정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건 의역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그들은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요요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솔리스트야. 첼로 솔리스트고, 그럼 이 사람도 콘서트의 전반부만 하고 뒤에는 그냥 일정이 마무리가 될 건데, 이 사람은 가끔 연주를 하고는 했어. 뒤에 뭐로서? 콘서트의 일원으로서. 뒤에 어디서? 그 콘서트의 후반부에 이 사람은 연주를 하곤 했다라고 하는 거. doing this, 이것을 하는 것. 뒤에 with, 뭐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 앞에 나와 있는 후반부의 오케스트라의 어떤 일원으로서 연주를 하는 이것은 특히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 여기 잠깐만 볼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독주가로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전반부에 화려하게 뭔가 연주를 하겠지. 뒤에 내용을 이제 좀 읽으면 이제 여기 연결이 될 건데, 여기에 part of the orchestra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를 했다는 얘기야. 결국 이 사람은 독주를 한 게 아니야. 오케스트라가 있고 거기에 전반부에는 혼자 연주를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독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빛나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했다는 얘기야. 이 내용은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이제 뒤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part라는 말을 쓴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전반부에 연주를 하고 또 똑같은 자리에 서서 후반부에 연주했다는 게 아니야. 이건 이 내용은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it is an honor, 명예로운 일입니다. 뭐가? 연주하는 것이. Backstands of the Philadelphia Orchestra라고 하는 이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뒤쪽 부분에서 백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스탠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 운동장에 보면 스탠드가 있지. 관람석이 있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도 각 파트가 있고 맨 뒤에 서서 맨 뒤쪽 부분에서 연주하는 어떤 파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뒤쪽 부분이라고 보면 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뒤쪽 부분에서 연주를 하는 것은 뒤에 honor, 굉장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얘는 전반에 앞에 자기가 등장해서 뭔가 빛나는 모습으로 연주한 게 아니었던 것. 뒤로 표시하고 우선 해석하고 문법적으로나 좀 애매한 것들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좀 할게. 요 문장 때문에 그래. 참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연주자들이 듣는 방식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 놀랍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요 해석하고 구조는 이따가 보여줄게. 우선은 있는 그대로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주어 형태의 정도로 보면 되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놀랍다는 거야. 요 뒤쪽 내용이. 그래서 그 연주자들이 듣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석, 구조는 이따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어떤 존경합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나는 느낍니다. 뒤쪽에 뭔가가 된 것에 어떤 전율을 느낍니다. 일부가 된 것. 어떤 것의 일부가 된 것에서 어떤 전율을 느낀대.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거야. 합보다. 그것의 여러 부분들의 합보다도 더 큰 어떤 것의 일부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짜릿함을 느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팀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상으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 좀 볼게. 보통 우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커다란 하나가 되면 세 개의 구성 요소만 이렇게 있겠지만, 실제로는 부분의 합,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보다도 하나가 됐을 때에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있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각 파트가 모여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겠지만 각각의 파트가 모여서 합으로서 되게 되는 뭔가 그 오케스트라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에서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각자의 파트가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됐을 건데 그 팀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의 내용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 문법적인 것들 조금 보긴 볼 건데 내용상 다른 게 있나 보고 크긴 없었네. 문법 앞에서부터 체크하고 뒤에 나와 있었던 이시 애매한 부분을 해결을 좀 해줄게. 우선 when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앞뒤 콤마로 나와 있으니까 부연 설명이었고 그리고 later in his career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요 시간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더 나중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적인 삶의 경력에 있어서 나중에 말년이라고 하는 걸로 좀 봐주면 되겠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뒤쪽이 완전한 문장으로 연결되니까 when이라고 하는 걸로 써주면 큰 무리가 없었던 부분이었어.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간단하게 보면 as와 then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크게 보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공통된 내용은 생략이 될 수 있어. 구조상으로 본다면 굳이 똑같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s와 then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as와 then을 우리가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보기도 하지. 우선 기본적인 것 좀 설명하고 교재랑 관련된 것들을 조금 확장시킬게. 그래서 as하고 then을 썼는데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의 관계로 좀 보면 되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t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있어. 그런데 뒤에 나온 단어가 딱 하나 썼어. 이렇게 required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어떤 대상에 어떤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다 빠진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as하고 then이 있을 때 뒤에 pp만 하나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 결과야. 결과적으로 ing는 안 됩니까? 안 써. 이건 안 쓴다. 앞쪽에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대상의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거야. 그 대상을 목적어로 놓고 보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앞쪽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공의 모습, 여기 나와 있는 요 give more이라고 하는 거, 더 많은 것을 제공했던 것은 원래 요구됐던 것보다, 원래는 그 사람이 요구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주어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He was required. 이런 구조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같은 대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써, 이거. 굳이 안 쓰는 거야. 굳이 안 써도 의미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보는 것들은 다 이렇게 나와. 이 부분. 그래서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as expected. 이런 말들 많이 봤지? 예상된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앞에 대상을 놓고 걔를 예상해 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다 PP야. 고민하지 말고 PP.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required 이 단어 좀 신경 쓰고 뒤로 가서 or finished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 우리가 finish라고 하는 단어를 뭔가를 끝마치다라고 하는 걸로 쓰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 be finished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주로 써. 사람 자체가 어떤 사물을 갖다 쓰지 않고 사람을 주로 쓴다. 그래서 사람 주어로 쓰고 비동사 쓰고 finished를 써.
그럼 얘도 그냥 뭔가를 끝내다야. 그냥 끝내다야, 끝내다. I'm finished. 다 했어요. 끝났다야. He's finished. 그 사람은 일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끝냈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이 사람은 이제 다 끝났어. 뒤에 나와 있는 for the night, 그 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그 밤 동안에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어. 밤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야. 뒤에.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면은 여기는 for가 뭐뭐 동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밤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일정이 다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에 이시 가주어,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은 진주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쓰여져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애매한 부분이지.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번에 교재를 받고 선생님들이 주로 그 사용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좀 논쟁이 좀 많은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incredible이라고 하는 아주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가 놀라운 거야. 우선. 그럼 뒤쪽에 내용이 놀라우면 앞에 나와 있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일 수도 있어. 상황 자체. 우리가 가주어로 볼 수도 있지만 참 놀라워. 뭔가 무서워 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비인칭 주어처럼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받아서 가주어라고 하는 걸로 봐도 큰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주어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야.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구라던가 아니면 대절이라던가 아니면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절들이 나오지. whether절도 또는 의문사절도 다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근데 여기에 전혀 속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글로 표현된 문어체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글로 옮겼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운데? 이거랑 이거가. 그렇게 쓴 거야, 그냥. 참 놀라운 거야. 뭐가 놀랍냐면 얘랑 얘가. 뒤에는 그냥 언급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그냥 써준 거라고 생각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연주자들이 듣는 방식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요것들이 명사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목적으로 나와 있었던 have의 목적어를 먼저 쓴 거야. 이건.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운데? 이거랑 이거가. 그냥 이거 표현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기본 문법에 관련되어서 문법적인 구조를 똑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문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건 받아들이면 되겠고,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이 부분. 요게 잠깐 볼게. 그 사람들이, 그 연주자들이 듣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듣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귀가 열려 있어서 어떤 뭐 능력적으로 듣는다. 이게 아니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조화로움을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모니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것들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악기가 연주하는 것들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또는 어떤 지휘자가 하는 어떤 말은 안 하겠지만 다른 연주자들이 하는 악기의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모습들이라는 의미에서 listen을 봐야 돼. 이건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harmony에 관련된 거로 좀 봐야 된다. 눈 크게 뜨고 봐. 그래서 players listen. 그래서 이거를 수업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너희 해석해라고 그냥 줘도 돼. 상관없어. 근데 너희가 지금 수업에서 받아들일 것들은 나한테서 뭘 배워갈 거야? 문법적인 거 당연히 좀 배울 수 있겠지만 의미적인 것들을 좀 보라고. 의미.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거지. 팀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팀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것의 어떤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서로 함께 협동하고 조화롭게 뭔가 연주를 하는 것에 대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이 문장의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 다른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원래는 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뭐 노란색을 여기까지 다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쯤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accept라고 하는 단어, 뭔가 받아들이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의 형태로 비동사 pp라고 하는 걸 좀 쓴 거고. 그럼 이게 또 뭐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근데 왜 여기 ing 쓴 거야? 여기 굳이 왜 ing? 그럼 이것도 앞에 있는 것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 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짜릿한 감정을 느꼈지. 그게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의 감정이지.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것의 감정. 이렇게 보라고. 그럼 전치사 뒤니까 ing 썼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성격을 가져가야겠지. 그래서 being하고의 연결이라고 보면 돼. 이 부분 문법적으로 봤을 때 1878년 여름에 30살의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이 사람의 이름은 뒤에 나와 있는 요 이름이고,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났네. 영국으로 뒤에 다윈을 보기 위해서. It was more. 그것은 이렇게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동을 했던 이것은 뒤에 거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여정 이상이었습니다. 뭐보다? 과학적인 방문보다도. 이 과학적인 방문, 그러니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만나서 과학적인 어떤 방문을 하려고 했던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정신적인 그 여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친 것이었다라는 거.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 이게 동사로도 쓰여. vacation이라는 부분. 자동사로 쓰인다. 얘는 자신의 여자 형제의 estate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단어들을 다 설명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집이라고 쓰면 되거든. 뭐 하우스 같은 거나 이런 거나. 근데 estate라고 하는 걸 쓴 거는 집을 포함해서 그 집이 있는 모든 땅덩어리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게 그냥 집이 아니라 저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estate는 부동산이야. 부동산이라고 해서 땅, 주택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고, 그만큼 굉장히 넓은 저택이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여기 여자 형제가 아마 누나인가 봐. 누나의 집이야. 그러니까 누나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 도르킹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누나의 그 저택에서. 하지만 이 사람이 그를 추적했다라고 하는 건 찾아봤겠지. 찾아서 이동을 한 거야. 뒤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뒤에 thin, 형용사가 쭉 이어지고 있고, 콤마를 한번 찍었고, 사람이 나온 걸 보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 thin이라고 하는 건 마른 거니까 마르고, intense라고 하는 거는 강렬한 거잖아. 그래서 열정적인, 마르고 열정적이고, excitable이라고 하는 것은 excite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흥분할 수 있는, 흥분을 잘하는 이라는 의미야. 마르고 열정적이고 흥분을 잘하고, 그리고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그 턱수염은 다윈의 턱수염의 rivals, 필적하다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거의 능력이 똑같은 할 때 우리가 필적하다를 쓰거든. 그러니까 다윈의 턱수염과 거의 비슷한 필적한 그런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뒤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Younger version이라고 하는 더 젊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의? 자신의 우상, 즉 다윈의 더 젊었을 때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좀 설명할 거야. 그리고 그는 또한 다윈의 끈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꾸는 내용이 뒤로 나와.
표시하시고 문법이 좀 많아. 나중에 단어들은 정리할 때 너희가 그 단어 정리한 것들을 좀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들만 좀 써놨어. 됐고, 그 만남은 분명히 지치는 것이었을 겁니다. 또는 뭔가 이게 exhaust라고 하는 것이 고갈시키다, 지치게 하다라고 하는 것. for이라고 하는 거 표시는 좀 안 했네. 이것도 표시하자. 녹색으로. 예, 접속사. for가 접속사로도 쓰이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여. 추가적인 의미일 때 쓰는 거. 왜냐하면 그 만남이 지속됐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윈이 had to excuse oneself인데 이게 excuse라고 하는 단어 쓰고 oneself를 쓰게 되면 하나의 표현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리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도중에 자리를 뜨다라는 의미야. 이게 도중에 자리를 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윈이 자리를 떴어야만 했거든. 뒤에 쉬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치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사람은 영국을 떠났어. 영국으로 갔었지. 영국을 떠났는데 뒤에 transformed. 그럼 떠났을 때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 모습으로, 이 상태로 우리가 문장을 완전히 쓰고 완전한 문장을 쓰고 뒤에 형용사 단어를 하나 붙이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에는 이 형용사가 어떤 상태로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쓸 수 있어. 요게. 그래서 영국을 떠났어. 어떤 상태로? 변화된 상태로 떠나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but이라고 하는 건 왜 썼냐면 앞에서 이렇게 만남을 이루었던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 그러면 지쳐있을 법도 한데 이 사람 뭔가 활기를 얻고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상태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No more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보다 더 많은 게 없어.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 뭐뭐에 지나지 않는 이라는 의미야. 아주 짧은 대화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주 굉장히 짧은 것에 지나지 않는 그 대화를 가지고 라는 의미지만 굉장히 짧은 대화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윈은 had inserted 주입했던 겁니다. 뭐를? 단어가 조금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야. 수문을 말 그대로 물을 조절하는 그냥 물 열고 닫는 거야. 수문을 주입했어. 어디에다가? 이 사람의 racing mind라고 하는 격렬하게 뛰는 마음에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mind 영원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길을 생각하면 되겠고 물이 원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수문을 달았어.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향하게 한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 마음가짐을 다른 방향으로 하게끔 redirect라고 하는 다른 방향으로 하게끔 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terminate, 종료시켰어. 그만뒀다는 얘기야. 자신의 이전의 작업을 다 종료시켜버렸어. 여기에 o는 about의 개념이야. movement는 뭔가 움직임이겠고 tendril이라고 하는 것은 덩굴손이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식물에서 덩굴손의 움직임에 대한 이전의 작업.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식물학자였잖아. 이 사람. 그래서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전에 이 연구를 다 종료시켰고 through oneself. throw라고 하는 것은 throw, 던지다. 자기 자신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념하다라는 의미야 또. 전념하게 되었대. solving the mystery of the hierarchy라고 하는 유전의 어떤 미스테리를, 신비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됐던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영감을 얻었지.
spiritual journey.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과학적인 방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틀에서 좀 볼 수 있는 거였고,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끝난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나 잠깐 볼게. 크게 없었고, 됐고, 돌아와서 바뀐 거 다 설명했었던 부분이고, 추가 보낸 것들 큰 무리 없었고, 자, 이쪽의 내용 잠깐 보자. 단어들을 쓴 것들을 보면 그 글쓴이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지. 이 주인공, 요 30살의 네덜란드의 식물학자인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읽다가 내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거였어. 왜 굳이 이걸 썼을까? already라는 부분. 그냥 이거 빼고 이 사람의 모습은 여위고 또는 열정적이고 흥분을 잘하고 다윈과 같은 어떤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열정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거를 굳이 already라는 말을 써서 뭘 표현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전에는 식물학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었을 건데, 다윈을 만나면서 다윈과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영역도 다윈이 하는 어떤 연구 분야로서 바꾸게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윈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런 마음가짐과 외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already라고 하는 말을 쓴 거. 이미 이 사람은 그런 성향과 그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already라고 하는 걸 썼다라는 거. 뭐 선생님들은 이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글쓴이가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겠지. 문법 봅시다.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이려면 대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름이 붙어야겠지. A를 B로 부르다. A에게 B의 이름을 붙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뒤에는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대상이 없고, 대상이 없다면 수동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named가 잘 쓰인 거고, vacationing은 왜 체크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타동사로 보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vacationed 이렇게 쓸 수 있어. 야, 안 돼. 자동사라고 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서 잠깐 보자. 여기 형용사, 여기 형용사, 그리고 여기 형용사, 여기 전치사구. 갑자기 전치사구 툭 튀어나왔지? 전치사구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형용사 구조로 쓰여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한 거고, 그럼 이런 구조가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생략하는 단어가 있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빙. 비동사 뒤에 형용사들이 쭉 있었던 것들을 굳이 안 쓴 거라고 보면 돼. 그거. 그래서 빙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요게 빙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했을 것 같아. 뒤로 must have been 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추측을 쓸 때 우리가 조동사 쓰고 뒤에 have plus pp를 쓰는 구조. 과거에 있었던 일. 그래서 must be 안 되고 must have been, must be를 쓰게 되면 지금 앞으로 일이 돼. 시간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exhaust라고 하는 거는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ing, pp 나올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해석. 주어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 이 만남이 지치게 만드는 거. 그래서 ing야. last라고 하는 것도 자동사. 수동구조 안 되지. It was lasted. 안 돼. 그냥 lasted만 써야 되고. excuse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 변명을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되니까 힘 안 되고 힘써 없어야 되는 거. 단순한 것들을 자꾸 체크해서 시험 대비는 뭐든지 다 완벽하게 봐야 돼. 그리고 transformed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끝나고 어떤 상태로 떠났냐? transform.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없지. 그래서 수동.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럼 변화된 모습은 뒤에 나와 있지. 마음가짐이 바뀌고 자신의 연구 분야까지 바꾸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Darwin이라고 하는 주어에 had inserted라는 동사 목적어까지 써서 부연 설명 마무리로 끝났어. 그럼 뒤에는 추가적인 내용.
그래서 분사구문을 쓸 수 있고 redirect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방향을 설정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여기에 I 쓴 거. 얘도 throw에 대한 목적어 주어가 지금 동일한 사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로 쓴 것까지 그 정도로 보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 3번은